미국에서는 이 방역 최고 전문가로 꼽히고 있죠. 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나 단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이메일 수천 개에는 코로나19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과 관련된 수상한 내용들이 또 있고 마스크 착용 정책을 둘러싼 이중적인 면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 이메일이 공개된 후에 CNN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조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지금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정말 대단했어요. 네. 오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들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을 공개한 겁니다. 이 이메일 공개된 이메일은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네, 앤서니 네. 파우치 소장이 그 주고받은 이메일인데요. 3,200통이 넘는 걸로 지금 거의 3,300통 정도 굉장히 많은 네. 방대한 양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고 또 버즈피드가 어허. 또 공개했습니다. 버즈피드는 그 인터넷 언론이죠. 네.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 3,000통이 넘는 이 이메일을 공개해서 보도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이메일이라는 건 뭐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글쎄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고받는 이메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많은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이메일들이 공개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예,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버즈피드가 정보 자유법에 근거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공개가 된 거예요. 정보 자유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자유법이죠. 네. 그러니까 정보자유법에 근거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와 버즈피드가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을 공개해라.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방역에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은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그 정보자유법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럼 본인이 공개했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전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이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네, 법에 의해서. 네. 그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개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기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예요, 지금. 네. 근데 2020년 1월부터 6월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본격화된 건 3월이지만 중국의 우한에서는 2019년 12월부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최근에 뭐 기원설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 2019년 11월부터 뭐 우한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 일부가 아파서 병원에까지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2020년 1월부터라고 그러면 한창 중국에서 막 우한에서 확산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얘기하던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6월까지니까 초창기 한창 그 팬데믹이 일어나서 막 혼란스럽던 초창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인물들과 뭐 앤서니 파우치 소장과 그렇게 친분이 없는 사람이 물론 이메일을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메일 이용하다 보면 그렇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주요 인물들, 과학자라든가 뭐 영향력 있는 그런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많기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어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발언의 배경이라든가 이분의 그 보여준 행태라든가 그동안 이분도 많이 말이 바뀌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여러 가지 결정을 왜냐하면 미국 방역의 핵심이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계속 대통령이 바뀌지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계속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권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지금 이 이메일이 드러나면서 좀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서이라든가 뭐 마스크 착용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크게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일단 그 몇 가지
좀 핵심이 될 만한 거 추려보면 네. 국립보건원 NIH 국립보건원 NIH 직원에게 보낸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네. 그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이 네. 내용에 보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기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듯한 그 내용이 담긴 그런 네. 이메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중국의 그 우한 연구소와 관계 있는 과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요 이메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마스크 정책과 관련해서 과학자가 보낸 이메일도 있고요. 또 빌 게이츠 재단이 앤토니 파우치 소장에게 무언가를 제공했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뭘 제공했는지 빌 게이츠 재단과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내용. 그래서 좀 빌 게이츠 재단과도 깊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코로나19 유전자와 관련한 또 이메일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죠. 이 마크 주커버그 CEO와도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그 페이스북 같이 영향력 있는 SNS와 그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또 백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 마크 주커버그는 파우치 소장과 백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이 작년 12월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은 2020년 작년 2월부터였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마크 주커버그와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미 백신 시험에 그 제약회사들이 들어간 상태였고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지금 나눈 것으로 나타나서 네, 이것도 네. 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이메일 여기에 대해서는 답장까지 파우치 소장이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코로나19 관련한 언론 대응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공포를 심지 말고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뭐 얘기하라 이런 식의 제안인데 이게 뭐 일반인인 건지 아니면 좀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지금 인물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뭐 어느 정도 좀 윤곽만 드러난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네. 잠깐 이게 언급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국 우한 연구소에 관련된 이메일들이 지금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 2020년 2월 말에 이 주고받은 이메일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그 이메일을 받고 국립보건원에 NIH에 포워딩을 했어요. 어허. 이메일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근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걸 네. 국립보건원에 포워딩하면서 핸들 잇 어허. 이거를 처리해라. 네. 근데 이게 참 핸들릿 하라는 표현이 이제 애매하잖아요. 어허. 핸들릿이라는 게 제대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허.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빨리 잠재우라는 얘기일 수도 어허. 있고 사실은 뭐 그렇죠, 핸들릿이라는 그렇죠.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국립보건원에다가 이 이메일을 포워딩하면서 핸들릿 그랬어요. 굉장히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고 2020년 3월 중순에 받은 이메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오웨폰 프로덕션 메서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바이오웨폰이니까 생물학 무기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그 생물학 무기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어디서 루머를 듣고서 전달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조사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최근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시기상으로 2020년 3월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이메일 중에 유명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다스작 박사가 보낸 이메일이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피터 다스작 박사는 이제 그 누가 보냈는지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요. 2020년 4월 중순 이메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던 시기였죠. 최악의 시기였는데 이때 피터 다스작 박사가 보낸 이메일입니다. 피터 다스작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Thanks for publicly rejecting the lab leak theory.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설을 부정해줘서
부인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피터 다스작 박사는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영국 출신의 저명한 생태학자면서 방역학자입니다.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이 피터 다스작 박사도 우한 연구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의 스정리 연구팀과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런 관계예요. 스정리라는 박사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감염병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다스작 박사가 우한 연구소와 굉장히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우한 연구소에 대한 의혹을 부정해줘서 고맙다. 이런 뭐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사실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서는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이 아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와서는 요새 와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좀 수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랬는데 바뀌었어요. 물론 초반에 안 믿다가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고 증거가 나오면서 아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근데 이 피터 다스작 박사와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걸 보면 좀 이게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이라는 데가 500여 개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를 밝혀낸 그런 연구소예요. 이게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지난 20년간 바이러스만 연구한 그런 연구소 그룹이고요. 15,000개 이상의 박쥐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바이러스 연구에서 500여 개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각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발견해낸 그런 그 그룹입니다. 박쥐 샘플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13년 지금부터 8년 전이죠. 중국의 한 박쥐 동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대단히 유사한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조상이 2013년에 이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이 발견한 박쥐 동굴에서 발견한 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곳의 수장과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렇게 긴밀하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여서 이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미국 정부도 사실은 팬데믹 초기에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는데요.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후원을 해왔어요. 워낙 유수한 업체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연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후원을 해줬는데 5년간을 후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격화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4월 24일에 작년 4월 24일에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그 국립보건연구원이 현재 프로젝트 결과가 프로그램 목표 기관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 후원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이 그럼 왜 이렇게 후원금을 갑자기 못 받게 됐는가? 그 당시 그 나온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우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이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받은 그 지원금 중에 수백만 달러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이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우한 연구소에다 보낸 겁니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 연구하도록 지원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보냈다는 게 드러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국립보건연구원이 그 후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자금이 중국까지 흘러가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중국이 바이러스 연구해서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19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 한복판에 있는 게 이코 헬스 얼라이언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실 이례적이에요. NIH가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이 이렇게 연구를 지원하는 원래 연구라는 게 단기적일 수가 없잖아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5년, 10년 계속 지원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기에 종료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거의 없는 경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특이하다. 통상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이렇게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경우는 과학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재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가 드러났을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조치까지 취한 거 보면 참 그렇다. 근데 이
그룹의 핵심, 그러니까 수장과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지금 이런 거. 근데 이제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CNN에 출연해서 자기는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CNN 앵커가 앤토니 파우치 소장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비판론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메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앤토니 파우치 소장과 우한 연구소 연구 배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코헬스 얼라이언스가 우한 연구소 뒤에 있는 거잖아요. 협력 관계니까 뭐 드러나기도 했지만 아무튼 우한 연구소가 연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돈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뭐 각종 그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한 거 아니냐, 너무 친밀한 관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터무니없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자기가 수많은 과학자들과 친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기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렇게 또 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도 가장 확률적으로 뭐가 높다고 묻는다면 자연 발생설, 박쥐 같은 동물로부터 인간이 전염돼서 그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지만 다만 만약에 다른 기원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실 유출일 수도 있다는 데는 자기도 동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확률로 보면 자연 발생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항상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튼 앤토니 파우치 소장의 이런 발언 예전 같으면 뭐 과학자로서 그런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메일까지 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온 상황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예전과는 참 다른 느낌으로 들리지 않는가. 저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에 대해서 쓰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쓰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크레딧을 제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그렇죠. 뭐가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베테랑인 전문가가 그런 거를 그렇게 헷갈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앤토니 파우치 소장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좀 찝찝해요. 네,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